어디가 종진이냐? 내가 커피 오늘 살게. 딱 그러면서 맥주 마실래? 형 진짜 술을 못합니다. 그랬더니 옆에 누나들이 막 웃고. 최초의 음악을 들었던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. 신촌 쪽에 잠깐 살았었는데 집에 심부름으로 효강대에서 신촌에 이렇게 넘어가던 중에 그때는 전파사에서 스피커를 요 앞에다가 꺼내놓고 음악을 틀어줬어요. 그때 무슨 음악이 들리는데 되게 추웠거든요. 갔다가 물건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똑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. 거기에서 음악을 한 3번 계속해서 들었어요. 그리고 집에 와서 형한테 형 이게 무슨 노래야? 그러면서 I'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.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라는 노래라고 형이 알려줬어요. 그게 아마 최초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었던 음악이 아닌가 생각돼요. 저희 아버지 그리고 형이 집에서 음악을 늘 들으셨고, 그리고 사실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어떤 아저씨가 새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기타 치시던 밴드 마스터인 거예요. 그분들이 이제 밴드 마스터니까 밴드가 와갖고 방에서 조용히 뭐 톡탁톡탁톡탁 그러면서 막 음악하고 그러면은 미닫이 문 같은 거였거든요. 그럼 이렇게 귀를 대고 듣고 그러다 들켰어요. 아저씨들한테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비리비리 하잖아요. 아저씨 너무 궁금해요. 뭐 그러다가 친해져서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연주하러 가시는데 거기를 여러 번 따라갔어요. 아저씨들 대기실에서 아저씨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? 그래갖고 그때 무슨 뭐 혁대 같은 거 닦아드렸던 기억도 나고 뭐 갖고 와라 그러면 기타줄 이렇게 가는데 아 기타줄 여기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 니퍼 같은 거 갖다 드린 기억도 나고, 대부분 객석에서 무대 위를 올려다보면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많으실 텐데 저는 좀 독특하게 무대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음악을 접했던 그런 독특한 기억이 있어요. 지금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편안해요. 내 안방에 들어온 것 같은, 침대에 누운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좀 무대 공포증은 없어요.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통기타를 치는 거를 보고 어깨 너머로 배웠죠. 형한테 졸라서 기타도 배웠어요.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그 나이트클럽 밴드 마스터 아저씨가 새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까지 막 가서 눈이 휙 뒤집어진 거야 내가. 기타도 배우고 급기야는 어머니가 아저씨랑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아저씨를 다른 데로 방을 뺐어요. 제가 아저씨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 좀 심각하다. 그래서 아저씨가 갖고 있던 LP를 뭐 엄청 많은 양을 저한테 주시고 야, 너 그냥 음악 듣는 거로 끝나라. 연주를 하면은 좀 고롭다 세상이. 사는 게 쉽지가 않다.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하고 싶어 막. 급기야 그 아저씨가 저한테 기타 이펙터라고 꾹꾹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것까지 주신 거예요. 일렉트릭 기타도 없는데 그거를 막 품고 자면서 막 꿈을 꾸면은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그런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돼갖고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진로 결정을 하거든요. 진로라는 게 그때는 뭐 인문계 갈 거냐, 공업계 갈 거냐, 상업계 갈 거냐, 또는 뭐 예능 쪽을 갈 거냐 그랬는데 예능은 철저하게 클래식이었으니까 뭐 꿈도 못 꿨고,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 밥상이 이렇게 왔는데 종이를 딱 내밀면서 아버지 제가요 말해요 뭐 그러면서 이런 거 받았는데 진로가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정해졌어요. 그랬더니 뭐냐 그러시는데 제가요 공고 가갖고요 용접을 배워갖고요 졸업해서 그 디트로이트 미국에 가서요 거기서 낮에는 용접하고요 밤에 거기 클럽에서 기타 칠 거예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젓가락 조용히 딱 내려놓으시면서 그러고 방에 딱 들어가시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여보 그러면서 막 쫓아서 따라가면서 형한테 눈치를 찔끔 주시고 딱 들어간 거예요. 형이 너 일로 와 임마.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맞은 것 같아요.
뭐 진로가 어디 뭐 그랬는데 형 공고 그랬더니 뭐 어디 공고 그러고 끝도 없이 뭐 계속 그러다가 형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 내가 꼭 가르쳐 줘야 되니 생각하다가 인문계 그랬는데 그래 알았다 뭐 밥 먹자 그러길래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. 그리고서도 이제 인문계 가면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죠. 근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맨날 이제 기타, 음악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아유 저놈 그 걱정된다 앞길이 딴따라로 그냥 빌어먹을 것 같다. 쟤를 대학을 좀 보내라 그런 유언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.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들었구나. 너무 죄송하다. 회개가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2, 3일을 울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.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또 그 벌은 누구 주겠어요? 그래갖고 또 공부 안 하고 뭐 기타 치고 그랬죠. 근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 뮤지션들 따라다니면서 연주도 배우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대학가요제 이렇게 하는데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. 아마추어 같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막 땀 흘리고 막 뻐덩뻐덩하게 연주하는 게 저건 내가 봤던 게 아닌 거예요. 무대 위에서 막 나대고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막 기가 막히게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전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주를 한 기억은 없어요. 오히려 이제 프로 뮤지션들 있죠. 사랑과 평화에서 연주를 하던 한상원 씨라든지 뭐 위대한 탄생에서 연주를 하던 김광민 씨라든지 키보드 연주하시던 그 정원영 씨라든지 그런 분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연주를 했죠. 대학교가 안암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러쉬라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. 거기 가면은 이제 LP로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 들어갔는데 커피 향이 탁 나면서 그 그루버 워싱턴 주니어의 와인 라이트라는 곡이 따라따딴딴딴딴딴 그러면서 딱 들리는 거예요. 여기 학교 강의실보다 나 여기가 더 편한 거예요. 그래갖고 틈나면은 거기에 가서 뭐 사장님 뭐 커피 한 잔 주세요. 그리고 계속 신청곡하고 그랬더니 귀찮았던지 네가 좀 틀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트는데 선곡이 괜찮으니까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. 네가 커피 좀 끓여라 뭐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그 월급 없는 알바를 하게 됐죠. 그때 다양한 학교의 연합 밴드였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팀인데 엑시트라는 팀이 있었어요. 학교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. 거기에 막 선글라스 막 이렇게 끼고 막 빨간 뭐 손수건 같은 거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부릉부릉 한 다음에 우리 카페 앞에 와요. 거기서 와갖고 뭐 자기들끼리 뭐 AC/DC 틀어줘 뭐 그러면 제가 틀어주면은 뭐 뺑뺑 뭐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이 형들 너무 좀 너무 멋있다. 팀 이름도 멋있잖아요. 엑시트야. 저 형들 따라가면은 이 억압받는 새장소에 갇힌 새가 어디론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형들 연습실을 찾아갔더니 그날 마침 기타리스트 한상원 씨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죠. 제 인생이 거기서 꼬인 거죠. 뭐 사랑과 평화, 위대한 탄생에서 연주하시던 형들과 같이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프로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막 꾸게 됐어요. 그런데 그 형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는 거예요. 무슨 보스턴에 있는 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형들이 가면서 그 전에 우리 그 전태환 씨를 소개를 시켜줬거든요. 1982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파티에 그 우리 드럼 치던 전필립 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형도 유학 간다 그래서 형 안 돼. 절대 못 가. 드러머 한 명 꽂아놓고 가. 안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간다 그랬더니 드러머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전태관이라는 친구예요. 그래서 태관이랑 이렇게 둘이 남았을 때 그 한상원 형한테 형 그냥 가면 곤란한데 우리 음악적으로 뭐 질문하고 그런 게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
두 사람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설적인 베이시스트 겸 편곡자 뮤지션 송홍섭 씨 연락처를 저한테 주셨고, 또 이 형은 연락처를 줘도 만나기 어려워. 워낙 바람같이 사는 형이라 그러면서 김현식 형을 소개를 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형들 미국 보내고 저는 83년도에 군입대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휴가 같은 거 나와서 방배동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현식이 형을 만났잖아요. 전화를 해도 어머니가 받으셔갖고 누구니 뭐 그러셔. 아 현식이 형 동생이에요 뭐 그러면 없다 그러고 살살 먹게 끊으시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방배동 2층에 있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카페예요. 지금 없어졌죠. 제가 그때 이제 반포 살던 때예요. 자전거 타고 딱 가서 커피 한잔 해야지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저쪽 오른쪽 앞에 진짜 잘생긴 어떤 형이 딱 앉아있고 그 옆에 막 진짜 예쁜 누나들이 7명이 딱 앉아갖고 현식이 형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죄송하지만 저 김종진이라고 하고요. 그러면서 했더니 네가 종진이냐 뭐 그러면서 목소리도 멋있더라고요. 네가 종진이냐? 내가 커피 오늘 살게. 딱 그러면서 맥주 마실래? 형 저 술을 못합니다. 그랬더니 옆에 누나들이 막 웃고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. 현식이 형은 저희 만날 때 즈음에 1집 앨범이 나와 있었고요. 그 1집 앨범이 거기에 정말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이 펑크 막 블랙 뮤직, 소울 뮤직, 뭐 락 그리고 포크까지 다 들어 있어요. 그 반주는 사랑과 평화가 그 앨범 녹음을 해줬고요. 그거를 거의 미친 듯이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 현식이 형은 2집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약간 그 대중적인 성향으로 스탠스를 옮겨갖고 사랑했어요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막 언더그라운드 대학가 특히 그 여대 쪽에서 그냥 빵 터진 거예요. 좀 더 그 대중적인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현식이 형이 자기는 밴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. 그래서 동아기획 사장님한테 나 3집은 나 솔로 싱어 말고 밴드로 할래요.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. 그래서 그러면 뭐 괜찮은 멤버들이 있으면 한번 꾸려보라고. 그런데 그때 현식이 형이 알고 있는 뮤지션들 중에는 다들 유명한 나이트클럽 멤버들, 유명한 연주자들이니까 다들 자기 밴드를 꾸리고 있지 마땅히 할 만한 친구들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빛과 소금을 하시는 장기호 씨라든지 그분 진짜 연주 기가 막혔거든요. 그 80년대 초반에 장안의 소문이 자자했어요. 뭐 기가 막힌 베이시스트가 있다 그러고 아마 그 소문을 듣고 형이 저희를 좀 점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장기호 씨하고 저는 해군 홍보단이라고 같은 군 생활을 했는데 쟤들 제대하면은 쟤들은 다른 데 뺏기면 안 되겠다. 형이 그리고 저희들한테 좀 공을 들였어요. 그래서 그 제대하고 나서 저희는 김수철고 작은 거인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현식이 형이 어느 날 야, 너희들 좀 와봐라 그래서 동부시천동에 있던 형 집으로 갔더니 형이 뭐 생각해봤는데 너희들 음악 할 거야? 그래갖고 형 음악 할 거예요. 그랬더니 형이랑 할래? 딱 그러는 거예요. 태관이랑 저랑 그 기호 형 셋이 갔거든요. 표정을 딱 봤더니 태관도 저를 막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. 문 딱 닫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예! 그리고 근데 그건 내색하면은 좀 이제 그 형한테 말빨이 안 설 것 같아서 자 죽이고 진정해 그리고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형 얘기했는데요. 할게요. 대신에 맨입으로는 못해 형. 페이가 있어야 돼. 그랬더니 형이 뭐 얼마 필요해 딱 그러는데 우리 전태환 씨가
경영학과 출신이었거든요. 태관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고 경영적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형님. 그렇게 정리가 됐죠.